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즈 김수빈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2024년 상반기에 이 사업에 2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요즘 취업시장이 워낙 불경기를 넘어선 용암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업시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취준생으로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란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47,500명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참여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현재 19세부터 34세 청년 인구가 990만 명 정도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취업 인구를 이제 따져봤을 때 47,500명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내용은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1에서 5개월 내외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프로젝트형, 4인 내외 프로젝트 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문가 코칭을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이고 이건 2개월 내외라고 하네요. ESG 지원형은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 훈련, 일경험으로 구성된 혼합 유형 일경험 프로그램이고 이건 6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기업 탐방형은 기업에 방문해서 직무 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 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설정 및 직무 탐색을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건 5일 내외라고 하네요. 수료자에 대해서 수료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저도 2개 했으니까 2개의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ESG 지원형인 한솔그룹 드림버스 컴퍼니 4기와 인턴형인 제로 인턴십 8기를 수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참여자 모집 중인 사업 등 관련된 모든 정보는 검색창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사업에 2번이나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사업을 처음 접한 건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업 모두 인스타그램에서 접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넘기다가 요즘은 스토리 사이에 광고가 좀 뜨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흥미가 생겨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번이나 참여를 한 이유는 대학생일 때 최대한 많은 직무를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20학번인데 딱 코로나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기간 내내 로망으로 생각했던 대학 생활 그건 다 물 건너갔고 여러 활동에 제약이 많았잖아요.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전 딱 그때 1학년부터 3학년이었단 말이죠. 그런 뭔가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 제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건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3학년 1학기까지는 총 5학기의 교내 방송국 임기를 마쳤고 3학년 2학기 때는 졸업 논문 쓰고 또 각종 대외활동, 공모전 뭐 이런 것들 병행하면서 좀 빡세게 산 다음에 딱 휴학을 했죠.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EBS의 글로벌 콘텐츠부 플랫폼 사업팀에서 10달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그거 만드는 부서의 플랫폼 사업팀에서 10달 동안 일을 했었고요. 계약 종료를 해서 퇴사를 한 다음에 2024년 1학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복학을 할 시점이 이제 4학년, 제가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으니까 4학년 1학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까 라는 그런 고민, 불확신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그랬어요. 딱 이 어떤 한 직무를 잡고 내가 계속 달려가기에는
확신이 없었고 막 그렇게까지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싶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뭐 한 직무로 계속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게 물론 유리하겠죠, 분명히. 하지만 이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직접 방송국 취업 일을 해보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각 직무의 재미와 장단점이 분명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한 직무에만 올인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직무에 대한 좀 무용한 환상? 이런 걸 키우고 내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 내 스스로의 가능성을 좀 죽이는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어차피 취업이 어렵다 다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어차피 어려울 거면 내가 취업에 더 도움되는 방향보단 그냥 내 자신의 흥미 직무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게, 그런 방향으로 내 남은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또 휴학을 할 자신은 없었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지만 알찬 조건의 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를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한솔그룹 드림버스 컴퍼니 4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멘토라는 기업과 한솔그룹이라는 기업이 함께 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이 서치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제가 굳이 이 영상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 후기가 워낙 없었어서 찾아봐도 별로 없거든요. 지원 전에 좀 후기가 이렇게 없구나, 정보가 없네 하고 아쉬웠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여러분이 서치해서 알 수 있는 뭐 참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수당은 어떻게 되고,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실제 경험자의 후기를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대신 이 영상 설명란에 관련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선발 과정은 서류 전형이 있었고, 화상 면접 진행했고, 그 다음에 최종 선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지원을 할 때 한솔그룹 내에 여러 계열사들에 있는 다양한 직무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되게 종류가 다양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난 뭘 하지? 라고 약간 행복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좋았던 건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최대 몇 개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무한정 가능했어요, 중복 지원이. 그래서 기회가 왔으니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개 직무에 중복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서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합쳐진 좀 노멀한 그런 형태였고, 포트폴리오는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냈나?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냈던 것 같아요. 자소서 질문은 특별히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 그거를 4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한 다음에 서류 합격 연락을 받고 화상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면접도 이 근무 장소랑 같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면접장을 이제 만들어둔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을 했고요. 직무별로 저는 이제 한솔홈데코 채용팀에 서류 합격했기 때문에 직무별로 1대5, 면접관 1, 지원자 5 이런 방식의 면접이었고요. 면접 질문은 제가 그때 당시에 면접이 끝난 직후에 적어둔 게 있어서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갈등 상황을 해결한 경험을 얘기해보라 라는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영상 이미지 편집 툴을 활용해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등에서 활약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지원 모집 요강에 이런 콘텐츠를 만든다, 그걸 우대한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질문을 하실 때 뭔가 SNS 카드뉴스 이런 것보단 영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영상 툴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한솔홈데코 채용 담당자로서 채용 공고를 홍보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는지를 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이때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이제 화상 면접의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면접관님 노트북에 렉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다시 접속하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뭐 이러느라 마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 면접장에 면접관은 사라지고 면접자 5명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게 상황이 너무 좀 그러니까 오히려 긴장이 더 풀리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면접관 분이 그런 상황 때문에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히려 마음이 풀리고 편하게 대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었던 보람이 있는지 같이 면접 봤던 분이 같이 합격한 분이 면접 진짜 잘 봤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직무당 채용 인원 같은 경우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팀은 되게 많고 어떤 팀은 저희랑 비슷하고 이랬는데 저희 채용팀은 10명 정도 뽑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솔홈테코 채용팀 인턴이 되어서 뭘 했냐? 한솔그룹에 리스펙트라는 조직 문화가 있거든요. 그 철자 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조직 문화인데 그걸 브랜딩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팀 프로젝트 업무를 했습니다. 한솔홈데코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 현직 멘토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팀 미팅을 해서 코칭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평소에는 이제 팀원들끼리만 그 메타버스 공간 속 사무실로 꾸며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팀원들끼리만 일을 했었고 실제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막 소통을 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멘토님 외에는. 그래서 저희 팀은 한솔그룹 리스펙트 컬처 핏 테스트라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처럼 그런 형식의 채용 브랜딩 콘텐츠를 만들었었고 이거를 바탕으로 본사에 방문해서 임원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한솔그룹 자체 콘텐츠가 있어요. 한솔그룹 유튜브 자체 콘텐츠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한솔그룹 드림버스 컴퍼니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자체 콘텐츠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턴십 참여자로서 인터뷰와 업무 장면 등을 촬영을 하기도 했어요.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정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하는 인턴십이지만 본사를 2번 정도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방문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분들은 체류 지원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어서 못 받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솔그룹 드림버스 컴퍼니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가 계속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진 인턴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통교육기간 한 2주 정도 되는 공통교육기간 빼고는 5시간 유연근무제로 진행이 되어 제가 그때 4학년 1학기를 하고 있었어서 일주일에 2번은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턴십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서도 휴학을 하지 않고 방학이 아니어도 할 수 있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인턴십도 하면서 다른 대외활동 2개,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땄고 또 학교 수업에서 아카이빙북 제작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책도 쓰고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했는데 그래서 몸은 좀 힘들지만 학교 가는 날은 오후에 근무를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출퇴근이 만병의 근원인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싶네요. 메타버스 공간이라 출퇴근을 그냥 카메라 켜고 노트북 켜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좋은 팀원분들을 만났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협력적이시고 이런 팀원분들을 만나서 또 한솔홈데코의 멘토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코멘토 운영을 해주시는 코멘토 운영 매니저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즐겁고 알차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즐겁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단점 솔직히 참여자 수당이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2주 교육 수당은 없었고 4주에 총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25만 원 해서 그러면은 총 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액수거든요. 이게 수당이 원래부터 1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전기수보다 좀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을 쌓으려고 한 인턴십이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근무를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또 몸도 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많이 말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제로 인턴십 8기입니다. 이거는 제로베이스라는 데이원 컴퍼니의 스노우볼이라는 회사의 제로베이스라는 곳에서 진행이 된 인턴십인데요. 이거 역시 영상 설명에 관련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거의 선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한솔그룹 드림버스 컴퍼니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서류를 내고 전화로 이 그룹이랑 매칭이 되셨는데 하실 건가요? 라는 전화를 받고 하겠습니다 하면 선발 완료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서류의 경우에는 이력서가 자유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잡코리아에서 이력서랑 경력기술서 양식 다운받아서 제가 채워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제출을 했고요. 구글 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와 함께 자기소개나 포부 등을 적고 희망 직무를 우선순위별로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포트폴리오는 선택 제출이었지만 제출이 권장되었어서 제가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 내고 나서 한 3일 뒤? 4일 뒤쯤에 전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이사 확인하고 스노우볼이라는 기업에 매칭이 되셨는데 하실 건가요? 라는 전화를 받고 하겠습니다 해서 최종 선발됐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매칭 기업에 따라서 화상 또는 대면 면접을 진행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원하실 직무나 기업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률은 보통 통틀어서 한 20대 1, 30대 1 정도인데 아무래도 방학 때는 이제 방학 때를 틈타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달 인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안 돼도 다음 달에 하면 되고 다음 달 안 되면 다다음 달에 하면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데이원 컴퍼니의 스노우볼이라는 회사에서 기획운영팀에서 제로베이스 스쿨이라는 부트캠프, 직무 부트캠프 운영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쿨 수강생들의 참여도와 과제 제출률, 성적 이런 것들을 밀착 관리하는 학습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제로베이스 스쿨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익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익히고 정리하면서 스쿨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었고, 둘째 주는 멘토님, 사수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스쿨 관리를 위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관리대장으로, 그리고 수강생과 컨택을 시작하는 기간이었고, 셋째 주는 제가 만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멘토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로베이스 모든 스쿨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 템플릿을 만들어보라 라는 추가 미션을 받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학습 매니저 역할을 병행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넷째 주는 마지막 주죠. 넷째 주는 템플릿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하고 학습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4주간의 과정이 끝났어요. 이걸 진행을 하면서 매주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한 40분, 50분 정도를 멘토님과 온보딩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멘토님의 인턴 교육 플랜, 체계적인 플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우고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실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드림버스 컴퍼니보다 조금 더 내가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샤넬 카페테리아도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맨날 커피 먹고 과자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참여 수당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실제 출근을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4주 근무 120만 원, 직무 교육 수당 일주일간 미리 직무 교육을 하잖아요. 그 수당도 받았었습니다. 체류 지원비, 그 직장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체류 지원비를 20만 원 받았어요. 참여 수당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게 굉장히 장점이었더라고요. 1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매칭 기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일 5시간을 오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7월 말에 일주일 동안 직무 교육 받고 8월 첫 주부터 8월 말일까지 4주간 기업 출근하면서 총 5주 동안 인턴십을 진행을 했는데 남은 여름방학을 아주 꽉꽉 채워서 개강 전에 꽉꽉 채워서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건 제가 만약에 EBS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경험이 아예 없었다, 완전 처음이다 라고 하면 그 일주일 동안 받았던 직무 교육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업무, 비즈니스 소통 매너 이런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메일 쓰는 법. 되게 간단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시시콜콜 알려주기엔 조금 짜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게 내가 만약에 완전 처음이다 라고 하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점은 딱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단점을 느낀 거는 별로 없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빡세게 알차게 보낼 수 있다면 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프로그램 외적인 단점을 굳이 꼽자면 너무 멀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경기 북부고 회사는 강남 역삼역이랑 설릉역 사이에 있었는데 출퇴근 왕복 시간이 근무 시간이랑 거의 맞먹더라고요. 왜냐면 하루에 5시간 일하잖아요. 왕복 4시간 정도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체류지원비도 받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돈은 메꿔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다. 그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2번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 후기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라고 하면 단 한 번도 인턴 경험이 없어가지고 내가 인턴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원하는 직무를 짧지만 알차게 경험을 해보고 싶은 취업 준비생이나 또는 이직 준비자 분들께 추천합니다. 특히 인턴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04년생도 계셨고 05년생 지금 20살이신 분들, 대학교 1학년이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선발이 되신 걸 보면은 처음에 이 경험을 해서 뭔가 진로를 뚫어놓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2가지 사업 덕분에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4학년 1학기를 매우 알차게 보내고 지금 4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뭔가 직무 경험에 대해 목말라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것 쫙 볼 수 있고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